네, 안녕하세요. 아는금융 최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금 들고 다니면서 소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잘 없죠. 요새 대부분 카드 쓰십니다. 그마저도 뭐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로 해서 휴대전화로 활용하시니까 지갑 잘 안 들고 다니세요. 저도 지갑 잘 안 들고 다닙니다. 그만큼 이 카드라는 게 등장한 이후로 우리가 소비하는 게 좀 편해졌습니다. 근데 카드, 특히 신용카드라고 하는 거에서는 소비가 편해진 것과 동시에 그 자체가 대출이다, 부채다라는 것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릴 얘기는 이 신용카드라고 하는 소비를 편리하게 하는 대상, 동시에 부채라고 하는 위험이 있는 이 신용카드를 잘 알고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신용카드 관련돼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카드 종류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근데 각각의 결제 방식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현금 거래예요. 그래서 내가 가맹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값을 지불하면 그 내 통장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ATM기에서 돈 뽑아서 그냥 가게에다가 돈 현금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카드 결제하는 순간 자동이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외상 거래입니다. 외상.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가맹점에 가서 내가 물건을 받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통장에서는 돈이 당장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나중에 카드사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카드사는 그 돈을 받아서 가맹점에게 돈을 지급하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뭐가 좋습니까? 당장 현재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통해서 외상거래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할부라는 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게한테 대금을 줄 거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한테 내가 한 달에 주는 게 아니라 몇 번에 나눠서 돈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할부 거래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게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좋을까요? 외상거래 받는 거 좋을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는. 카드사를 통해서도 저 외상대금된 카드 결제 금액이 언제쯤 들어오느냐? 짧게는 한 달이고요. 길게는 두 달까지도 걸려야 카드 결제 대금을 카드사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도 하는 이유, 이렇게 해야 돈이 없는 당신이 와서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더 사주잖아요. 혹은 할부로라도 더 비싼 물건을 사주니까. 그만큼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 생활에 있어서 소비 규모를 키우는데 이 신용카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카드를 가지고서 지출을 해보면 문자로 알림이 오게 됩니다. 카드로 얼마를 썼습니다. 라고 해서 누적 이렇게 금액이 뜹니다. 자, 카드를 사용하면 누적 금액이라는 알림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카드를 쓴 금액인데, 그럼 내가 내 카드사한테 내야 되는 돈이 저 금액일까요? 아니죠. 결제해야 되는 날짜가 다가오면 결제 금액이라는 걸로 다른 금액이 알림이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누적 금액. 누적 금액은 뭐냐면 카드사에 지불되지 않은 총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카드사한테 주지 않은 모든 금액이 이거고, 결제 금액은 결제 날짜에 회사한테 내가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요 얘기를 하고, 결제일은 카드 사용행 금액을 회사한테 내야 되는 날이에요. 그 정해지는 날입니다. 이렇게 누적 금액, 결제 금액, 결제 이게 왜 중요하냐? 카드를 우리가 쓰시다 보면 신용카드의 맹점 중에 하나가 소비를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내가 이번 달에 얼마나 썼고 결제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중간에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앱을 켜보면 바로바로 뜨기는 합니다만 그러기 전에는 문자 알림 받아오는 이 누적 금액 가지고서 내가 카드로 얼마를 쓰고 얼마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파악 자체가 되게 물음표의 상태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5월 1일 날에 신용카드를 처음 만들었어요. 결제일은 25일로 정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를 만들자마자 맨날 5만원씩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0일 날에는 60만원을 6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럼 5월 25일 날에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정답은 2번 55만원입니다. 왜일까?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에 결제하는 금액은 결제일의 2주 전을 기준으로 그날부터 한 달 전까지를 사용한 금액을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25일이 결제일이라고 하면 2주 전인 얼마죠? 5월 11일. 그러니까 카드를 처음 받는 게 5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1일부터 해서 5월 11일까지 매일 5만 원씩 썼다고 했으니 그거 다 합치면 55만 원. 요 금액이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자, 말로 들으면 헷갈리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5월 1일 날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첫날 5만 원 딱 썼습니다. 그럼 이날 5만 원 쓴 거죠. 자, 2일 날 돼서 5만 원을 더 썼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카드에 내가 사용한 누적 금액은 10만 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쓰다가 5월 25일 날이 다가오는 때는 이제 카드를 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 놓쳤죠. 5월 20일 날 내가 60만 원을 6개월 할부를 긁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전날에 보면 5만 원 써서 95만 원 채웠어요. 20일 날 5만 원 쓰면서 100만 원 누적 금액이 됐을 텐데 요거 60만 원까지 더해지니까 22일 날 했더니 누적 금액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할부금에 쓴 것도 안 갚은 금액이니까 아직 카드사에 주지 않은 금액이 160만 원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4일 날 180만 원까지 온 상태, 누적 금액이 와 있는데 결제하는 금액은 얼마? 55만 원입니다. 결제일인 25일보다 2주 전, 그러니까 5월 1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카드 결제 대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55만 원 하고 나니까 다시 누적 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와서 다음번 6월 25일 날 내야 되는 건 언제? 165만 원입니다.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것들 금액 6월 11일까지 언제부터? 5월 12일부터 사용한 이 금액을 내야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누적 금액과 결제 금액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결제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금융생활하고 소비를 하다 보면 내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쓴 금액을 가지고서 정산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해야 가계부 쓰는 것도 편하고 여러 가지 관리가 편한데, 카드 결제를 25일날 맞춰놓으면 헷갈리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1일부터 말일까지 정확한 결제를 맞추고 싶다면 언제로 하시면 되느냐? 카드 결제를 4일날로 맞추시면 가장 좋습니다. 14일로 맞추면 딱 2주 전인 말일까지로 계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매월의 말일까지로 딱 끊어집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금액을 합쳐서 14일날 하시면 결제 금액을 그 전달에 쓴 양을 가지고서 내시는 거니까 계산하기가 좀 편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카드사 중에서 14일날이 결제일로 설정이 안 되는 데들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15일이나 이렇게 앞뒤로 옮겨가면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도 드립니다. 이번엔 신용카드와 관련돼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 점수가 올라가는가? 그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체 없이 쓰면 신용 점수는 올라갑니다. 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금융기관들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신용 점수라는 걸 매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신용 점수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친구가 이런 경우 있어요. 매점 가게나 1,000원만 빌려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1,000원을 빌려줄 수 있죠. 근데 1,000원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다음날 와서 야, 내가 너 때문에 매점에서 1,000원 잘 썼다 라고 하면서 1,000원이랑 사탕이라도 하나 주는 친구가 있고요. 매점 가라고 1,000원 빌려줬는데 그 다음날에도 갚을 생각 없고 그 다음날에 갚을 생각도 없고 어느 날 야, 너 네가 빌려갔던 1,000원 왜 안 갚냐 라고 얘기하면 내가 다음에 매점 가서 뭐 사줄게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그 두 명이 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누구한테 돈 빌려주실 거예요? 앞전에 사탕까지 주면서 돈 잘 갖다 줬던 그 친구한테 빌려주죠. 그런 걸 우리는 신용이 많다라고 합니다. 신용이 높다라고 하죠. 자, 마찬가지예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당신이 신용이 높은지 없는지,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뭘로 해야 되냐면 잘 빌리고 잘 갚아야 돼요. 빌렸다 갚는 걸 봐야 이 사람이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체 없이 사용을 하시면 신용카드를 쓰는 것 자체로 신용 점수가 올라갑니다. 왜? 신용카드가 빚이잖아요. 빌리는 거죠. 카드사한테 내가 나중에 돈 드릴게요 라고 미리 결제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따박따박 잘 갖다 두시면 여러분의 신용점수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연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더 많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왜? 얘는 이금융권이잖아요. 여러분, 카드사는 이금융권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땡땡 캐피탈이라고 부르니까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는 같은 금융권에 구분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권은 상대적으로 금융이 취약한 사람들이 대출을 하고선 연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체 발생하시면 신용점수에 더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면 연말정산에 혜택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연소득의 4분의 1 이상 지출하면 연말정산에 혜택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서 영상이 다루게 되면 이야기를 또 드리겠지만 연말정산 항목 중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지출에 대한 공제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해당이 되시려면 내가 버는 총 소득의 4분의 1 이상은 어쨌든 소비에서 지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쓴 금액을 신용카드로 썼다고 하면 그 금액 중에 15%를 소득공제하는 혜택을 주는 거고 체크카드나 현금이면 30% 혜택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카드랑 현금을 쓰시는 게 연말정산 혜택률 자체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아요.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 신용카드 쓰면 안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일단 연소득의 4분의 1 이상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4천만 원 연에 번다고 치면 1,000만 원 이상을 일단 쓰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줄 때 보면 내가 4천만 원 버는 사람이라 1,000만 원 넘겨야 되는데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썼고 체크카드 현금으로 1,000만 원 썼다.
자, 그럼 연말정산에서는 어떻게 계산해준다? 일단 신용카드는 깔고요. 그 위에다 체크카드 현금을 쌓아줘요. 1,0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쓴 걸로 해서 연소득의 4분의 1 채웠으니까 요거 넘기고 나머지 1,000만 원 체크카드 현금 쓴 거 요거에 곱하기 30% 해서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쓰시는 것도 혜택은 있지만 좀 더 많은 혜택을 잃려면 체크카드랑 현금도 섞어서 쓰시는 게 여러분의 연말정산 혜택이 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카드 열심히 쓰다가 내가 뭐 해외 출장을 나갔다 오든지 뭐 하든지 해서 통장이 빈 상태로 카드 결제를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결제일로부터 4영업일까지는 괜찮고요. 5영업일이 넘어가는 날부터 연체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카드 결제일이 매월 뭐 1일로 해놨다고 치죠. 그럼 1일 날이 월요일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1일 날 못 내고 화, 수, 목 괜찮습니다. 영업일로 4영업일 지날 때까지 괜찮은데 그거 하루 더 넘어가서 5영업일이 되는 날부터 연체가 됐습니다라고 하고 다른 금융사들이 알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신용카드 회사들도 알기 시작을 해요. 그 전까지는 연체됐습니다. 빨리 내세요. 빨리 내세요. 카드사에서 얘기할 때에도 일단 넘어가지긴 합니다만 저 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리볼빙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이 얘기 뒤에 조금 더 드리겠지만 차라리 신용대출을 받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간단하게 리볼빙이 뭔지 얘기를 하면 일부 결제금액 2월 약정이라고 해서 결제금액이 크면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넘겨주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10%, 최소 10% 정도 지불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 결제일로 2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달에 갑자기 소득이 없거나 뭐 이번 달에 너무 지출이 뭐가 이것저것 많아서 카드값 내기 불안하다라고 하면 리볼빙이라는 걸 약정해 쓰실 수가 있어요. 장점은 당장의 신용점수에 영향받는 거 없이 연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을 썼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용점수가 깎이거나 리스크가 나오는 건 전혀 없어요. 그거 영향을 당장은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리볼빙 자체가 금리가 굉장히 높고요. 가장 리스키한 거는 상환 계획 자체가 없는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상환을 할 수 있는 플랜이 정확하게 짜지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원금 상환이나 원리금 상환이라는 이런 계획이 잡혀있고 기간이 정해진 상태로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이야기인데 리볼빙과 관련된 거는 제가 따로 영상에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신용카드는 어디서 만드느냐? 상담사한테 만드시거나 요새는 카드사나 포털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상담사 통해서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뭐 베네핏 좀 받고 쉽게 말해 이제 속된 표현으로 이제 보너스 같은 뽀찌를 받는다고 하죠. 이제 얼마 현금을 캐시백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카드사에서 캐시백을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은 한도가 정해 있어 있습니다. 그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그것도 불법이 되는데 어쨌든 카드사 사이트나 아니면 네이버나 뭐 기타 등등 포털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혜택이 많은 카드는 그럼 뭐냐? 혜택이 많은 카드를 찾는 거는 나한테 소비 습관이랑 맞는 카드를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카드가 예를 들어 있다고 쳐보죠. 이 카드는 호텔에서 사용을 하면 30%씩 포인트를 쌓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호텔에 여행을 안 가. 내가 쓰는 건 편의점이 주로인데. 그럼 차라리 호텔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30% 받는 것보다 편의점에서 1%씩 포인트 쌓아주는 카드가 나한테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혜택이 맞는 걸 파악하려면 내 소비 습관을 알고서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려면 가계부를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습관에 대한 걸 토대로 해서 혜택 많은 카드는 이렇게 사이트들 들어가 보시면 좀 됐습니다. 제가 뭐 카드고릴라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카드고릴라가 제일 혜택 찾는 거에선 편하더라고요. 물론 네이버에서도 검색하시면 신용카드들 쭉 체크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포털 사이트들 활용하시면 나한테 맞는 카드, 요새 좀 핫한 카드들 어떤 거 만들면 좋을지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신용카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신용카드 여러분 소비를 굉장히 편하게 하는 존재죠.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카드를 통해서 지출을 할 수가 있고 할부를 통해서 큰 금액도 부담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외상거래, 그러니까 빚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걸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더군다나 소비가 편리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잘 쓰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계부를 꼭 쓰시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좀 더 과소비 하시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이 결제 금액과 누적 금액의 차이로 인해서 내가 도대체 얼마 쓰고 있는지에 대한 모호성 가치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좀 더 나한테 맞는 혜택이 많은 카드를 선택하는 것에서도 가계부는 충분한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이라고 하면 또한 모바일 가계부라고 하더라도 앱이라도
활용을 해서 가계부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비상금을 꼭 마련해 두십시오. 뭐 비상금은 신용카드 쓰든 안 쓰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맞습니다만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달의 소비가 아니라 다음 달의 소득을 여러분이 땡겨서 활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달에 내 소득에 있어서 좀 소득이 줄거나 소득이 만약에 없는 달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 자체가 큰 부채가 굴러가는 바퀴로 바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시기 위해서도 비상금을 기본적으로 마련해 놓고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신용카드 관련돼서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금융생활에 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